뭐 세무 상담도 받고 부동산 상담도 받고 하물며는 다이어트 상담도 받는데 왜 검진에 대해서는 상담 받는 거를 꺼리는지. 모든 질환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암의 경우 1, 2기에 발견됐는지 3, 4기에 발견됐는지에 따라 환자 생존율이 두세 배나 차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본 검진은 필수고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검사 항목만 골라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격보다는 자신의 연령, 성별, 생애 주기, 만성질환 유무를 고려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한테 맞는 건강검진, 검진 기관을 고르는 법은 무엇인지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개개인의 어떤 병력이 다르고 또 처한 현실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력도 다르고 가족력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한마디로 무슨 검사를 해라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간호사나 전문의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무 상담도 받고 부동산 상담도 받고 하물며는 다이어트 상담도 받는데 왜 건강에 중요한 한 측면인 검진에 대해서는 상담 받는 거를 꺼리는지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선 피폭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매년 습관적으로 같은 부위의 CT를 동일하게 찍는다든지 이러면 그 부위의 방사선 피폭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직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항목이나 부위에 좀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검사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이걸 코디네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병변을 발견을 했을 때 적절한 상급병원으로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전문 인력과 상담을 받았다면 이런 전문 인력에 의해 가지고 연계가 매우 자연스럽고 꼭 맞는 상급병원으로 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검진은 병원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일단 병이 발견돼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병원의 영역이라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전문 검진센터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병원에 반드시 좋은 검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검진센터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병원보다는 검진센터가 더 친근하고 덜 권위적입니다. 병원은 정의상 환자가 가는 곳입니다. 동일한 검사라도 병원에서보다는 검진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수검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수월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요번에 종합검진을 쭉 하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진센터가 병원보다는 문턱이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검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검진의 도구로 방사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 검사가 시행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검진에서 병변이 발견되면 모두 다 큰 병원을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병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처치가 다른데 그 전에 결과를 모르면 이 추가 검사가 필요 없는데도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또 시간 비용도 문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난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표준암 검진 권고안은 최소한의 검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육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의무교육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요새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확장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표준암 권고도 처음에는 3대암, 5대암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7대암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표준암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비용 효과를 고려해서 필요한 암을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 검진은 개인의 행복권 추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검진 결과로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권고안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검진은 건강한 생활의 행동 계기가 됩니다. 경동맥에 작은 동맥경화가 있다면 또 그게 추적 검사로 점점 커진다면 좀 더 운동을 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또 금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와 어떤 사건을 개인이 수용하는 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벼락에 맞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100%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매우 희귀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여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때로는 완치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병이 통계적으로는 매우 드문 병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하고 관련된 과잉 진단이라는 문제는 예를 들자면 매우 천천히 자라고 전이의 위험성도 적어서 이것 때문에는 생명에 전혀 지장이 되는 없는 암들, 이런 것들을 잠재암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암입니다. 이걸 건강검진에서 막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쓸데없이 진단하고 어떤 처치를 하다가 피할 수 없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검진이 너무 과잉, 남용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상선의 어떤 종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암이라면 위험한 암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처음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암의 가능성이 높은 병변이라도 이거를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이 검진으로 이걸 발견을 해서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진료나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위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변이 아닌데 병변으로 오인하는 경우고요. 또 위음성, 이거는 반대로 병변이 있는데 병변을 놓치는 경우, 이거는 검사 자체의 한계이지 건강검진에만 생기는 문제는 아닌데 병원에서도 생길 수 있고 검사라는 것이 100%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양성하고 위음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최신의 장비를 도입해야 되고 영상진단법에 대해 최신 식견을 갖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며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병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검진도 빼먹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잘 되네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나한테 맞는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또 좋은 검진 기관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1순위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